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국어책 128쪽입니다.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읽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특별히 인물의 성격이 어떨까 이거를 짐작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어떤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여기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인물이 한 말, 그리고 생각, 그리고 행동을 살펴보면서 우진이는 정말 멋져를 읽어봅시다 그랬거든요. 네,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려면은요, 그 인물이 한 말이나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활발하다, 솔직하다, 그 다음에 용감하다, 적극적이다 이런 말들. 그쵸?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또 친절하다, 자상하다, 소심하다, 의롭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내가 뜻을 모르는 낱말이 있다면 한번 국어사전을 꼭 찾아보길 바라고요.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읽을 이야기 우진이는 정말 멋져에 나오는 인물에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 점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이 글을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이야기 다들 읽어보았나요? 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 누가 있나요? 승현이가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진이가 나오죠. 유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훈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인물들의 성격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배경은 어떤가요? 이 이야기는요, 언제 일어났고 또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먼저 여러분들 언제 일어났죠? 시간적 배경은요, 지금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아침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공기놀이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요, 네, 교실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건은 우리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같이 한번 보기로 하고 내용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교실이라고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이 오기 전까지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난 일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죠. 이 친구들이요 공개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유나와 나 이렇게 인물도 나오네요. 그쵸? 그런데 한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우진이라는 아이가 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너희 뭐해? 또 공개놀이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참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같이 놀고 싶어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우와, 유나 공개 되게 잘한다. 이렇게. 이거 우진이가 한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는 칭찬을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진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다른 친구를 이렇게 칭찬하는 걸 보고 뭐 친절한 성격 아니면 자상한 성격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나보다 내가 훨씬 잘했는데 우진이가 나타나자마자 자꾸만 실수하는 거예요. 승현이도 공기를 잘하는 친구인데 우진이가 있으니까 자꾸만 실수를 하게 되네요. 자꾸 틀리니까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나 공기놀이 그만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어떤가요? 자꾸 실수를 하니까 나 그만할래.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게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진이의 칭찬을 듣고 해볼 줄 웃는 유나가 참 얄미웠대요.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니까요. 나의 성격, 그러니까 승현의 성격이 어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칭찬을 듣고 해벌주고는 유나가 얄미웠다고 하는 이 장면에서 승현이가 셈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서 나오는 이 내가 셈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나 공기놀이 그만할래.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뭔가 심통이 나서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셈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우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승현아, 우리 셋이 공기놀이 하자. 나도 공기놀이 할 줄 알거든. 어? 그래. 네. 승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우진이가 그래도 같이 하자고 한 번 더 붙잡으니까 승현이가 그래 하고 다시 앉습니다. 우진이가 커다란 눈을 끔뻑이며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 이 말을 보고 우리가 어떤 거 알 수 있을까요? 네, 승현이는 우진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좋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쵸? 우리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승현이가 우진이를 좋아하고 있나 보네요. 이런 말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말들. 이런 말들 보고도 우리가 승현이가 우진이를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놀이하는지 볼게요. 가장 먼저 유나가 공개를 잡았고 유나는 입을 앙 다물고 무척 침착하게 공개를 던지고 잡기를 계속했습니다. 웬일인지 다른 때보다 잘하는 것 같았대요. 어느새 유나는 손등에 공기알 4개를 올려두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공기알을 잡으려고 했지요.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네, 이거는요, 승윤이가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유나가 앞으로 폭 고꾸라졌어요. 그쵸? 왜 그랬냐면 장난꾸러기 창훈이가 다른 아이들이랑 장난치며 뛰다가 유나랑 부딪힌 거였어요. 그러면서 공기열은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그쵸? 책상 밑으로 가기도 하고 우진이 다리 밑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사물함 밑으로 굴러 들어갔다고 하네요. 네. 김창훈, 너 때문에 죽었잖아. 김창훈, 너 때문에 내 공기열이 사물함 밑으로 들어갔잖아. 두 여자친구들은요, 창훈이한테 쏘아붙입니다. 그쵸? 그런데요, 창훈이 어떻게 반응해요? 처음에는 우리 목소리에 놀랐는지 창훈이는 온몸을 움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창훈이는 미안하다는 소리 대신 혀만 쏙 내밀고는 휙 도망가 버리는 거 있죠? 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요, 창훈이가 장난스러운 성격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 보니까 어때요? 네. 친구를 배려하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네, 창훈이는 이렇게 쏙 사라져버리고 친구들이 이제 공기아를 찾는데요. 이제 사물함 밑을 들여다봤지만 어때요? 잘 보이지가 않았대요. 손을 넣어볼까? 싫어. 그러다가 벌레라도 손에 닿으면 어떡해? 여러분들 유나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조심스러워서 사물함 밑에 손을 넣지 않았잖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유나는 조심스럽다. 그리고 또 깔끔하다. 이렇게 윤화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도 이어서 볼게요. 나는 윤화 입에서 벌레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사물함 밑으로 반쯤 넣었던 손을 얼른 뺐어요. 네, 여기에서 이 나의 성격, 그러니까 승현이의 성격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공개를 찾기 위해 사물함 밑으로 손을 넣어봤지만 친구가 벌레라는 말을 하자마자 손을 쏙 뺐잖아요. 그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가 승현이는 겁이 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럴 때 소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네, 친구가 벌레라는 말을 하자마자
넣었던 손을 쏙 빼는 모습이 재미있네요. 네, 그 다음으로 여기 볼게요. 우진이가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기다란 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요, 사물함 밑을 자로 이렇게 더듬더듬 거렸대요. 사물함 밑에서 자와 함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딸려 나왔는데요. 뭐가 나왔어요? 먼지 뭉치가 잔뜩 붙은 10원짜리 동전, 연필, 지우개 이런 것들이 딸려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네, 공기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왔죠? 빨간색 나비핀. 우진이는요, 이걸 주면서, 이걸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공기알, 그리고 이 핀 가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요,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설이고 있는데, 유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유, 더러워. 그 핀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진이가 어떻게 행동을 해요? 공기알만 나에게 건네주고 나비핀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네, 유나의 그 깔끔한 성격 때문에 그쵸?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진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더러울 거야. 우진이의 목소리에는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묻어 있었대요. 네,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쵸? 이때 여러분들 승현이의 마음은 어때요? 유나를 한 대 콩 쥐어받고 싶었대요. 네, 왜냐하면은요, 유나가 우진에게 핀잔을 주니까요. 그런데 또 창훈이 등장하네요. 창훈이가 다시 나타나 유나와 나를 또 밀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우진이가 갑자기 창훈이의 팔을 탁 잡아채더니 유나와 내 앞으로 창훈이를 돌려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왜 자꾸 여자애들 괴롭혀? 아까 일도 지금 일도 얼른 사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진이 어때요? 멋지네요, 그쵸? 창훈이가 이렇게 여자친구들한테 피해를 주고 달아나니까 이렇게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행동들, 그리고 이런 말들을 보니까 우진이 어떤 성격 같아요? 네, 잘못한 친구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과를 하라고 하는 장면.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진이는요, 의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는 거는요, 다른 말로 정의롭다. 네, 정의롭다라는 말은요, 옳은 일을 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사과하라고 말하는 것, 정의롭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우진이는요, 작정한 듯이 굳은 얼굴로 창훈이를 다그쳤고, 창훈이는 싱글싱글 웃으며 우진이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키가 한 뼘이나 더 큰 우진이를 창훈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너 지금 사과 안 하면 선생님한테 다 이럴 거야. 일이 이쯤 되자 창훈이는 슬슬 웃기기 작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새우 눈으로 눈웃음을 살살 지으며 콧구멍을 벌름거리고 입을 펭귄처럼 쭉 내밀고는 우진아 한 번만 봐줘잉. 난 선생님이 제일 무서워 하고 콧소리를 내며 말하는 거지요. 네, 여러분들 이 장면 있잖아요. 이 장면에서 창훈이의 성격 우리가 어떻다고 보면 좋을까요? 네, 창훈이요. 장난스럽기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애교도 좀 있는 것 같죠? 네, 이렇게 우진이에게 애교를 부리네요. 그쵸? 네, 이렇게 장난스럽고 애교도 많은 창훈이를 보고요. 우진이도 웃는 바람에 손에 힘이 풀려 창훈이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창훈이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엉덩춤을 실룩실룩 추더니 휑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러고는 또다시 친구들이랑 어울려 장난치며 놀기 시작했어요. 예, 창훈이를 보면은요, 어지간히도 장난이 많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승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아까 우진이가 주려고 했던 머리핀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우진이는 나한테 주고 싶었을까? 유나한테 주고 싶었을까? 유나만 아니면 내가 그냥 가졌을 텐데. 우진이는 생각하면 할수록 참 멋진 아이예요. 이런 우진이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이런 우진이와 어떻게 짝이 되고 싶지 않을 수 있겠어요. 승현이는요, 우진이를 참 좋아하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내용 파악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2번, 133쪽에 여기 아랫부분에 2번 먼저 한번 풀어볼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들 133쪽에 2번 해봤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번입니다. 공기열이 사물함 밑으로 굴러 들어간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들 공기놀이 하고 있는데 창훈이가 와서 부딪혔죠? 창훈이가 다른 아이들과 장난치며 뛰다가 공기놀이 하던 유나와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쵸, 이렇게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유나를 한 대 콩 쥐어받고 싶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들 이 장면 기억나나요? 네, 사물함 밑에 들어가 있던 공기를 꺼내려고 우진이가 자를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꺼내죠. 그때 빨간 머리핀도 같이 꺼내게 되는데 우진이가 공기열이랑 그 머리핀을 같이 건네죠. 그러니까 유나가 어떻게 해요? 깔끔한 성격을 갖고 있던 유나는 우진이한테 면박을 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더러워. 그 핀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나는요, 은근히 유나가 얄미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우진이한테 그렇게 면박을 주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거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너가 그렇게 면박을 주는 바람에 내가 받지 못하게 됐잖아. 그리고 우진은 약간 부끄러워졌잖아. 그러니까 유나가 얄미웠겠죠. 우진이의 성의를 무시하고 우진이가 건넨 핀을 더럽다며 면박을 준 유나가 얄미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3번은 좀 쉬울 것 같아요. 나는 우진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우진이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133쪽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134쪽 넘어가 볼게요. 134쪽에 3번입니다.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랬거든요. 우진이는 정말 멋져요.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떠올려 보세요. 그랬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우진이가 한 말과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진이가 갑자기 창훈이의 팔을 팍 잡아채더니 유나와 내 앞으로 창훈이를 돌려 세웠어요. 너 왜 자꾸 여자애들 괴롭혀? 아까 일도 지금 일도 얼른 사과해. 여러분들 이 장면 기억나죠? 그러면 우진의 이런 행동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우진의 성격을 짐작했었죠? 네, 우진이는 정의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그 다음으로 창훈이가 한 말과 행동. 일이 이쯤 되자 창훈이는 슬슬 웃기게 작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새우 눈으로 눈웃음을 살살 지으며 콧구멍을 벌름거리고 입을 팽이처럼 쭉 내밀고는 우진아, 한 번만 봐줘잉. 난 선생님이 제일 무서워. 하고 콧소리를 내며 말하는 거지요. 네, 여러분들, 창훈이는 진짜 어땠어요? 네, 친구들한테 말썽도 많이 부리고 다니고 장난꾸러기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콧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그때그때 좀 애교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 우진이가 한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창훈이가 한 말과 행동, 요걸 보고요. 이 두 인물의 성격을 한번 짐작해 볼게요. 2번입니다. 우진이는 정말 멋져의 인물이 한 말과 행동에서 인물의 성격을 짐작해 보세요. 네. 먼저 여기 볼게요. 우진이가 창훈이한테 승현이와 유나에게 사과하라고 말한 것을 보면 우진이의 성격은 의로운 것 같아. 네, 그래요. 여기에다가 우리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의로운 것 같아. 다른 말로는 정의로운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말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다가는요, 창훈이의 성격이 어떤지 한번 적어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창훈이가 애교를 부리는 것을 보면 장난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기 3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인물의 성격을 짐작해 봤었죠? 인물의 말과 네,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짐작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135쪽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4번입니다. 우진이는 정말 멋져해서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찾아 성격을 짐작해 봅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요, 먼저 여기 요거 하나 볼게요. 우진이 칭찬을 듣고 해벌쭉 웃는 유나가 참 얄미웠어요. 네, 지금 나는요, 지금 우진이를 좋아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나가 웃고 있으니까 약간 얄미운 생각이 들었죠. 이럴 때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셈이 많다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어떤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적은 다음에요. 그것으로 알 수 있는 인물의 성격을 여기에다가 적는 거죠. 네, 우리가 아까 내용 파악할 때 인물의 성격도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그거 참고해서 이 활동 여러분들 각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들 135쪽 해봤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은요, 이 장면 한번 적어봤는데요. 유나 입에서 벌레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서물함 밑으로 반쯤 넣었던 손을 얼른 뺐어요. 네, 우리 이 장면에서요,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약간 소심했죠? 네, 유나가 벌레라는 말을 하자마자 손을 쏙 뺐잖아요. 그쵸? 약간 재밌기도 한 장면이었지만 약간 이 친구가 소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우진이요. 차를 들고 와 서물함 밑을 더듬거려 공기를 빼냈어요.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차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공기알을 빼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공기알, 그리고 잎핀 가질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과 이 말로 알 수 있는 우진의 성격,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요, 첫 번째로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줬다는 거 적극적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말 어때요? 여러분들, 다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정한 성격을 가진 우진이고요. 그 다음으로 창원입니다. 창원이는요, 미안하다는 소리 대신 혀만 쏙 내밀고는 휙 도망가 버리는 거 있죠. 이런 장면이 있었죠? 네, 창훈이가 장난스럽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 보면은요, 좀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나. 싫어. 그러다가 벌레라도 손에 닿으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우리가 깔끔하다는 거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요, 또 조심스러운 성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인물의 성격을 정리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자신이 읽은 이야기에서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을 말해 봅시다. 자신이 읽은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은 이야기들 중에서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었던 부분 한번 기억을 해본 다음에 여기다가 적어볼래요. 네. 네, 선생님도 한 가지만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요새 읽고 있는 책이 잘못 뽑은 반장이라는 책이거든요. 이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로운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로운이라는 친구는요, 여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창훈이와 같이 장난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난스럽다. 그리고요, 또 이러한 장면이 있었어요. 친구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장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의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읽었던 책들, 읽었던 이야기도 한번 떠올려 보고요. 간단하게 해도 괜찮으니까요. 인물의 성격이 어떤지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135쪽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136쪽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며 이야기 읽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